안녕하세요. 피트니스 510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운동 기술과 노하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부위별로 이제 실시가 되는 근력 운동인 거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부위별 근력 운동이죠. 우리가 쉽게 이제 헬스클럽이라든지 피트니스 클럽에 가보시면은 기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기구들마다 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뭐 체스트 프레스면 가슴 운동, 어깨 운동, 등 운동, 뭐 하체 운동도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 뭐 뒤쪽 스락은 다양하게 기구들이 각 부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기구에 앉아서 기본적인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슴 운동 같은 경우 체스트 프레스 머신 앉아서 또는 누워서 자 1번 동작, 2번 동작. 자, 가슴을 내밀고 하세요. 1번 동작, 2번 동작. 자,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1차원적인 트레이닝입니다. 가슴을 내밀고 손잡이는 어느 위치에서 잡고, 그러니까 위자 조정을 해야 되겠죠? 누웠을 때는 누운 상태에서 몸을 약간 움직이셔야 되고요. 가슴을 들어주고 팔로 자 1번 올라왔을 때 후 내려가면서 들이마시고. 자, 이게 가장 1차원적인 트레이닝입니다. 초보자분들 근력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슴 운동이지만 동작을 하기 위해서 팔 힘을 씁니다. 자, 가슴 운동, 우리가 가슴 운동 프레스 계열은 다중관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중관절 운동은 뭐냐면 내가 누워서 이 프레스 동작을 할 때 어깨 관절 하나, 그리고 우리 팔꿈치 관절, 우리 요 관절 두 군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관절 운동이라고 하는데, 다중관절 운동이면서 가슴 운동, 아마 기구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색칠된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근육에 색칠이 되는데, 자, 주동근, 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가슴이고, 부로 사용되는 근육이 이제 어깨 전면 삼각근과 이제 상완 뒤쪽에 있는 삼두근입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슴 운동이지만 어깨와 삼두가 같이 쓰이는 운동, 그게 바로 가슴 운동인데요. 이것을 가슴 근육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이 처음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가슴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자, 우리가 팔을 쓰는 일은 지금까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팔로 뭔가를 집어들고 또는 밀치고 이런 동작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헬스 기구에 앉아서, 머신에 앉아서 동작을 할 때 자세를 만드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자세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가슴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따랐어요. 자, 밀면서 후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20개 하세요. 해봤어요. 했더니 팔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1차원적인 트레이닝은 행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작만 따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실질적으로 이 동작을 해서 가슴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동작만 똑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 근육을 못 써주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은 가슴 운동인데 하면은 가슴이 커진다고 했는데, 탄탄해진다고 했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해도 나는 가슴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근육이 잘 안 자라는 뭐 체질인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답은 가슴 근육을 사용을 못 하신 거예요. 가슴 근육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응은 어깨 전면이나 상완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통증은 자극입니다. 가슴 운동을 어깨 전면하고 삼두로만 했기 때문에 통증이, 자극이 느껴지시는 거죠. 자, 이게 1차원적인 트레이닝입니다. 1차원적인 트레이닝은 동작만 따라하는 것. 자, 그러면 2차원적인 트레이닝은 무엇이냐? 자, 동작을 따라 했어요. 그런데 자, 가슴을 내밀고 하다 보니까 가슴에 좀 느낌이 온다는 얘기죠. 자, 뭡니까? 어깨와 삼두를 같이 써서 하지만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어깨와 삼두보다 가슴을 조금 더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1차원과 제가 나중에 얘기해드릴 3차원 중간에 있는 2차원 트레이닝입니다. 자, 제가 했더니 가슴에 자극이 왔어요. 아까 얘기한 1차원 동작을 따라 했더니 가슴이 안 아프고 삼두랑 이제 어깨만 아파요. 그런데 2차원은 했더니 가슴에도 와. 계속 했더니 가슴에 와요.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구나. 가슴에 느낌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자, 이게 완전한 어떤 트레이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1차원적인 거는 행위 위주, 동작만 따라합니다. 어디 힘을 어떻게 쓰던 자세, 알려준 대로 동작, 그리고 반복수만 따라하는 게 1차원적인 트레이닝. 우리 쉽게 뭐 인터넷이나 어떤 뭐 잡지 같은 데를 보고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죠. 또 그런 거를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은 또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차원적인 트레이닝은 1차원적인 트레이닝처럼 했더니 느낌이 조금 와요. 왜냐하면 동작을 하기 때문에 흉근이 그래도 수축이완을 하기 때문에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느낌이 오는데 무게가 가벼워서 덜 오나? 하고 중량을 올리게 되죠. 자, 중량을 올리게 되니까 조금 더 느낌이 와요. 그런데 어디가 같이 더 힘을 씁니까? 삼두와 어깨가 더 힘을 같이 쓰게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정도 동작을 해서 느낌이 오기 시작한 상태에서 자극이 적기 때문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중량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중량을 올리면 복합적으로 또 쓰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와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량을 또 올려요. 또 해요. 자, 요 2차원적인 트레이닝은 어느 정도 가슴에 이제 느낌이 오는 상태에서 더 큰 자극을 받기 위해서 중량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복합적으로 근육을 사용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량을 내 가슴이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운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리는 중량 속에서 내 가슴에 가는 중량은 적어요. 그 부분만으로 가슴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더 키우기 위해서 중량을 또 올리고 복합적인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량도 많이 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커져요. 중량 또 올렸어요. 커져요. 그러다 보면 중량이 어느덧 많이 올라왔지만 가슴 근육은 중량에 대비해서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즉 정체기가 오는 거예요. 중량 위주의 트레이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느낌은 오지만 중량이 내가 들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때 더 아프게 해준다고 계속 해주셔봤자 중량과 반복수, 그 미묘한 상관관계에서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적인 트레이닝은 뭐냐? 자, 이거보다 더 뭐 한 트레이닝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이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운동을 또 지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퍼스널 트레이너를 시작했을 때보다 해가 갈수록 더욱 이제 많은 이제 기술과 노하우가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몸을 바꿔드리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또 어떤 그러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뭐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걸로 얘기하자면은 레벨이 올라간다거나 할까요? 어떤 그런 노하우가 많이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차원적인 트레이닝은 동작 위주. 1번, 2번, 1번, 2번. 호흡 어떻게, 반복수 몇 개. 어떻게 하던 동작만 만들어요. 그런데 가슴에 느낌이 안 오고 팔에만 와요. 그래도 동작을 합니다. 자, 2차원적인 트레이닝은 동작을 하는데 그래도 가슴에 좀 느낌이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가슴이 커지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중량을 올려서 중량에 의해서 자극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자, 3차원적인 트레이닝은 뭐냐면 1차원과 2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때 주는 가슴이고 어깨 전면과 상완 삼두근이 이제 쓰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바로 전완근이죠. 자, 우리가 그립을 잡고
프레스 동작을 하거나 버틸 때 주먹을 꽉 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도 주먹 한번 꽉 쥐어보세요. 주먹 꽉 쥐신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근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힘이 확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 보세요. 자, 이 전체적인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프레스 동작을 하실 때 주먹을 꽉 쥐고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슴 근육 운동이지만은 어깨랑 삼두가 쓰이면서 동시에 전완부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힘을 쓰게 돼버려요. 자, 중량은 많이 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100kg를 밀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슴으로 이제 밀어든 가슴이 사용된 중량은 100kg에 몇 킬로 정도일까요? 자, 우리 사람은 밀고 당기는 팔을 많이 사용합니다. 평상시 생활에. 그래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특히 전완부에 힘이 확 들어가게 주먹을 꽉 쥐신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게 되면 가슴보다는 어깨나 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운동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 가슴 근육이 안 크고 어깨 전면하고 삼두근만 많이 발달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슴 근육을 잘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그립을 꽉 쥐고 프레스를 하면 전완부가 같이 힘이 들어가면서 팔 전체적으로 미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립을 꽉 쥐지 않습니다. 자, 머신 같은 경우는 주먹을 쥐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잡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그립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목이 미는 힘이 들어가고 안 밀려는 힘이 들어가니까 손목이 꺾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놓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우리가 프레스를 해요. 머신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웨이트는 프리웨이트는 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면 꽉 잡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살짝. 자, 머신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 놓고 주먹을 꽉 쥐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전완부의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슴 운동이기 때문에. 자, 머신에 앉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신에 앉아서 그립에 손 우리 반으로 나눠서 아랫부분에 대시는 거예요. 자, 대고 민다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밀 때 전완부에 힘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주먹을 쥐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가슴을 최대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슴 근육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일 뿐이지 이렇게 한다 해서 가슴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가슴 근육에 힘을 주지 않고도 팔은 움직입니다. 자, 전완의 힘을 빼시고요. 내가 프레스를 하는 동작에서 가슴하고 어깨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동작을 하실 때 앞에 거울이 있다면은 그 거울을 보고 잘 이제 하셔야 돼요. 자, 프레스를 할 때 가슴을 들고 있어도 미는 동작에서 어깨가 같이 들려 나오면 가슴 근육은 힘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깨랑 이제 팔로만 밀어요. 어깨랑 팔로만. 그래서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최대한 들어주셔야지 어깨가 뒤로 빠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견갑골을 뒤로 모으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등을 최대한 접으라고. 자, 등을 최대한 뒤로 접으면 흉곽이 펴지면서 나오지만 이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게 되면 모아진 상태에서 자,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자, 완전히 뒤로 모았다가 여기서 프레스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등을 완전히 수축시킨 상태에서는 가슴 근육을 수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등에만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등만 아프다 그래요. 자, 어떻게 하냐면 뒤를 견갑골을 접는 게 아니고 흉곽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어깨랑 가슴 근육은 펴져 계셔야 돼요. 펴져 있는 상태에서 자, 머신에 앉아서 기구에다가 그립에다가 손을 댔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은 들려 있지만 밀 때 어떻게 되냐면 주먹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내밀면서 미는 동작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해보시면 돼요. 자, 가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밀 때 동시에 약간 더 가슴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가슴을 내밀면서 살짝 밀게 되면 어깨가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뒤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밀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완에 일단 힘을 뺐기 때문에 전완부는 힘이 안 들어가고 가슴을 내밀었다가 미는 동작에서 더 내밀어주기 때문에 얘네가 뒤로 빠지면서
이 동작을 할 때 가슴 근육에 힘이 더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가 플라이 계열 운동을 해보셨을 거예요. 플라이 계열은 단순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어깨 관절 하나만 움직입니다. 자, 펴졌어요. 어디가? 가슴 근육이 펴졌어요. 그러면 이 펴진 팔, 내가 중량을 잡고 있다면 이 중량을 가슴 근육이 수축하면서 얘를 모아줘야 돼요. 그쵸? 가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얘를 당겨야 되는데 얘를 사용 안 하고 팔로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차적인 또는 2차적인 트레이닝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팔을 이용해서 해도 가슴 근육이 어느 정도 조금은 쓰이기 때문에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아, 가슴에 느낌이 오는구나. 자, 그 느낌. 좀 덜 와. 중량 올려요. 아까 얘기한 2차원적인 중량 위주의 트레이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무게는 많이 들 수 있어도 과도한 이제 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드는 중량에 비해서 가슴에 가는 자극은 적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 주먹을 꽉 쥐시면 안 되죠. 가슴 근육을 모은다는 느낌. 자, 주먹을 꽉 쥐지 않고 누군가의 따귀를 때린다는 느낌. 이 팔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모아진다는 느낌이죠. 자, 서로 손을 이렇게 마주대 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내밀고 양손을 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서로 대고 모아보세요. 모으는 힘을 줘보세요. 가슴에 힘이 살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펴져 있다가 올 때 내가 여기서 요 힘을 줬었죠? 요 힘 주듯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먹을 꽉 쥐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힘을 줘서 모은다라는 느낌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까 프레스 계열 설명한 것처럼 가슴을 들고 있어야지 힘을 쓸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고요. 모으는 동작에서 가슴을 조금 더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가슴 근육이 더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3차원 트레이닝이 포인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제. 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근육, 그리고 보조 근육들이 있습니다. 보조 근육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목표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트레이닝을 설명하면서 약간 가슴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든 가슴 운동, 종류별, 등 운동, 어깨 운동, 팔 운동,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의 종류별로 이런 노하우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 근력 운동은 부위별 운동이에요. 부위별 운동. 가슴 운동은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자, 말은 참 쉽죠? 가슴을 한 번도 가슴 근육을 사용해보지 않은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해서 가슴에 힘 줘보세요. 가슴에 힘 줘보세요. 가슴 근육이 수축, 이완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가슴에 힘을 못 줘요. 그런 분들을 앉혀놓고 무게를 들게 하면 그분들은 과연 동작을 어느 근육으로 하냐 그거죠. 자, 다 팔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량을 낮춰서 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목표 근육을 쓰는 방법을 이제 익혀서 하셔야 돼요. 지금 가슴 운동 얘기가 조금 나와서 하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슴 운동 프레스 할 때 우리가 가슴을 들어주는 게 기본 자세고 주먹을 꽉 쥐지 않고 전완부의 힘을 뺀 상태에서 미는 동작에서 가슴을 약간 더 내밀어주면서 어깨가 뒤로 빠지게 하면서 미는 동작이 들어가면 가슴 근육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프레스는 앞으로 다이렉트로 뻗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우리 상완 부분이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안으로 모이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우리 가슴 범위에서 그립을 잡지 않습니까? 아마 요건 아실 거예요. 위로 올라가시면 상부 흉근 또는 이제 어깨 전면만 자극이 크게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는 내려갔을 때 약간 가슴 하부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벤치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머신에 앉으실 때도 약간 이렇게 앉으셔야 되죠. 팔이 약간 아래로 오게. 자, 이 상태에서 밀 때 주먹에 힘을 주지 않고 미는데 미는 상태에서 가슴을 더 들어주면서 어깨 뒤로 빠지고 전완에 힘을 주지 않고 밀면서 이 전완부가 약간 모인 듯한 느낌이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미시면 안 됩니다. 가슴 내밀어도 이렇게 미시면 안 되고 약간 모이는 듯하게 이렇게 미셔야 돼요. 자,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고 안 되시면은
어떤 이제 벽이라도 살짝 아니면 헬스클럽, 피트니스 가셔서 제일 가볍게 하십시오. 제일 가벼운 중량으로 무게 많이 하지 마세요. 무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슴이 몇 킬로를 다룰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가슴 근육으로 8에서 10회, 많게는 12회의 반복을 할 수 있는 중량을 다뤄줬을 때 가슴 근육이 성장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100kg를 들어도 가슴 근육에 데미지가 100kg가 다 안 가게 되면 50kg, 40kg밖에 안 가게 되면 가슴은 안 커요. 내가 행위는 100kg 벤치프레스 했을지 모르지만 가슴 근육이 모든 데미지를 감수할 정도의 어떤 그런 기술이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슴 근육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셔서 가벼운 무게로 해보시고 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3차원 운동이었어요. 자, 1차원적인 운동은 책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가슴 내밀고 1번, 2번, 1번, 2번 호흡은 올라갈 때 후, 후, 후. 자, 20개. 5세트. 끝. 이게 1차원적인, 2차원적인 트레이닝은 가슴 내밀고 해요.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가슴은 계속 움직이니까 느낌은 온단 말이에요. 오, 느낌 왔어요. 자, 무게 올려요. 느낌 조금 더 와요. 왜? 무거워졌으니까 얘가 이제 더 쓰이는 거죠? 그러면, 무게 더 들어. 조금 더 와요. 그럼 무게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우리가 파워리프트가 아니죠? 올라가다 보니까 한계점이 파워버려요. 가슴 근육 정체기. 무게는 100을 들어도 가슴 근육은 100을 다루는 가슴 근육 크기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3차원적인 트레이닝은 자, 어깨 전면 덜 쓰자, 상완삼도 덜 쓰자, 전완부까지 덜 쓰자. 가슴으로만 하자. 이게 노하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사람, 웨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가슴 근육을 안 써본 사람이 실질적인 트레이닝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으로 이렇게 해야지, 가슴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자세를 잡아버리면 가슴에 힘이 들어가 버립니다. 팔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바로 밀어버려요. 자, 이런 단계까지 만들어드리는 과정이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원적인 자세 지도 1번, 2번 이거는 아마 책이나 인터넷 보셔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어떤 설명 동영상이 아니고 노하우나 어떤 이런 나눔이 아니고 제가 벤치프레스에 누워서 자 1번, 2번, 1번, 2번 만약에 이런 영상을 찍었으면 여러분은 보시고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흔한데 저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쵸? 그거는 동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헬스책 봐도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책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근접하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팔 힘을 써서 하면 내가 원래 운동을 하려는 근육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되지만 내 목표가 성장이라면 성장까지 갈 수 있는 그 자극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마 좀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부위별 운동이고요. 부위별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근육만 더욱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근성장을 위한 자극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근성장을 위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든 운동별로 이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께 한번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작만 따라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못하죠. 그냥 행위만 따라하는 좀 더 과학적인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어떤 이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좀 더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그런 걸로 이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가셔서 한 번씩 해보세요. 한번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고, 모르시겠으면 또 보고, 아니면 웨이트 하실 때 핸드폰 딱 보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해서 얘네를 덜 쓰면서 가슴을 쓰는 느낌을 이 근육만 사용할 때 오는 그 자극을 받으시면요, 가벼운 중량으로도 가슴으로 다가버립니다. 자극이. 그러면 가슴이 펌핑이 돼요. 웜업. 이 기술을 익히시면
빈발을 가지고 조금 무게를 올려도 2세트에서 3세트 만에 가슴 펌핑이 일어납니다.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게 가기 때문에 펌핑이 안 일어나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